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리 오동민 배우님부터. 네, 저는 재하 역을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연을 연기한 배우 김희경입니다. 아, 네. 사실 이런 작업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만든 앨범 주제에 어울릴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들어가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이건 처음이어서. 그러면 어떠셨어요? 이게 보통 작업을 하는 것과 좀 차이가 네. 있는 건지. 네, 분명히 있었고요. 가수분들이 앨범을 내거나 노래를 발표할 때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겠다라는 시도가 되게 참신하게 느껴졌고, 근데 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주는 에너지랑 그리고 촬영 현장의 에너지가 함께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정말 대단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 잠재력이 이 정도로 무궁무진했었구나라는 걸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들고 그 후에 OST를 그죠. 네.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노래를 나오고 그 앨범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든다는 게 더 자세하게 깊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네. 그런 그런 방식, 네. 방식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의 내용이 수위도 좀 세고 주제도 좀 독특하잖아요. 마이 퍼퓸 로맨스라는 제목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떠셨는지가 또 되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혹시 안 한다고 하셨을까봐. 네. 또 난 이런 유교가, 나는 유교 사상이 뭐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나요? 되게 네. 욕심 났던 것 아 같아요. 정말요? 배우로서 딱 제가 연기할 캐릭터를 보고 욕심 났던 대본이어서 2화까지 지금 공개가 그래도 음. 됐으니까 사실 그게 더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더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렇긴 하죠. 발생되는데, 전 처음에 읽었을 때 각 캐릭터마다의 역학관계가 너무 확실하고 욕망도 확실하고 네. 너무 좋겠다, 하면 좋겠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근데 재하라는 인물을 내가 했을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가 가장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답을 찾으려고 네. 많이 읽어보고 많이 대화해보고 그러면서 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 편안하게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악플들이 많이 달릴 거거든요. 우리 또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근데- 나쁜가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보면서 과연 이 4명의 어쨌든 인물이나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저의 이야기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은 더 공감하고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두 분은 이번 작업하시면서 좀 특별했던 기억이나 에피소드 있어요? 대화랑 있는 신인데요. 네. 그러니까 마냥 좋을 수도 없고 그렇죠. 좋을 수도 예. 있고 하잖아요. 나쁜 놈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때도 거의 막바지 촬영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끝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재하랑 현을 바라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씬이 있었는데 좋았던 것들도 막 기억이 나고 그게 뭔가 여운이 되게 저는 되게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첫날 첫 씬을 키스 씬으로 이제 시작을 해버릴 수밖에 세상에. 없었던, 네. 이제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네.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엄청 부쩍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이 술술 풀리더라고요. 아, 오히려 차라리 그냥 처음을 그렇게 시작을 네. 해버린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맞아요. 좋았습니다. 네. 좋았답니다, 여러분. 네. 본인이 바라봤을 때 그 재하고 현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제아는 전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되게 아픈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연민이 더 들었고 음, 그냥 마냥 나쁘기보다는 좀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좀 한숨이 많이 나오는 조금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현이는 일단 딱 봤을 때 되게 주체적인 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적인 것에서도 되게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뭔가 겉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속은 되게 여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사람도 되게 좋아해서 사랑하고 싶어하고 좀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받아도 될 만한 친구인 것 같아서 대본을 읽으면 읽을수록 꼭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유행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냐 말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전 요즘은 되게 더 좁게도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막상 선택지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들 지금 두 분이 연기해 주신 캐릭터에 뭐 공감해 주시고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마이 퍼펙트 로맨스 이제 또 촬영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뭐 대본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았지만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또 더 자유로운 독특한 연애 방식들이 좀 나오잖아요. FWB라든지 다자연애, 사실 또 데이트 어플도 나오고 요즘 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보다는 더 자유롭게 표현이 되니까 저도 그런 음악 또 이런 주제로 저희가 드라마까지 같이 만들게 되는 건데 두 분은 이런 자유로운 표현, 연애 방식, 연애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는 그 모노감이라고 하는 일부 일처제가 인간의 본성에 가장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연구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다양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것을 위한 드라마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또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랑을 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특히 그리고 적어도 FWB나 뭐 폴리아모리의 경우에는 내가 대놓고 그것을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같이 우리 그렇죠. 함께 나누자라는 것을 공론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고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그렇죠. 사랑을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우리 저희의 대답을 다 오동민 배우님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우리 저도 그 마음이 그만인데 근데 저도 뭔가 연애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기 때문에 FWB나 뭐 폴리아모리라는 그런 연애 방식에 대한 거를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애도 있고 저런 연애도 있구나라는 거를 배워간다,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요즘 뭐 더 이상 우리가 SNS를 통해서 뭐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건 정말 새로운 또 관계 방식이라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또 방법이기도 하고 그걸로 누군가에게 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냥 도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도 이번 드라마 보면서 되게 재정립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닫고 살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드라마 보고 더 오픈하고 더 당당해지는 또 뭐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도 저는 그렇게 되면 들었습니다. 좋겠네요. 네,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고 될 겁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시고 어떠셨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해요. 그 박원님의 노래가 어떤 나의 솔직한 마음들을 그냥 가감없이 이제 짧은 글로 막 표현해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드라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지점들 때문에 더 재밌겠다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드라마타이즈 할 것들이 워낙 많은 곡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번 곡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영 씨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장면을 찍고 나면 이것이 과연 설득이 될까? 그리고 찍고 나서 과연 얘가 잘 붙을까? 내 연기가 잘 보여질까? 이런 어떤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켜줬던 것 같아요. 음악이 워낙에 확실한 그 등대가 되어주니까 얘가 모든 걸 다 완성시켜주는 게 결국 이거였구나.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막 노래를 장면이나 이런 것에 입혀가지고 먼저 막 그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도 이미 제작진분들한테 그래서 노래 너무 좋아서 근데 이경이 또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듣게 돼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몰입하려고 숙제처럼 막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중독돼가지고 계속 또 듣게 되는 그 마성이 있더라고요. 그 특별한 어딘가를 자극하는 그 목소리가 또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지점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입혀봤죠. 그랬더니 막 완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현의 입장으로 들은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에 대한 가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재아가 현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현우로서는 네, 네. 받았어서 그게 진짜 되게 많이 몰입도 되고 되게 많이 직접 재아는 저한테 얘기해주지 못한 것들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우로서 더 슬퍼지는 것도 있고 그게 되게 확 오더라고요. 노래로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운이 그래서 노래라는 게 이게 여운이 진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드라마 끝나고도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노래가 남아있다 보니까 노래는 근데 그 노래를 안 들으려고 해도 계속 듣게 되고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좋기도 하고 그 장면들이 생각나고 그때 그 냄새나 그 에너지들이 기억이 나요. 그 노래를 틀어놓으면. 그럼 들은 음악들 중에 어떤 곡이 제일 그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여운으로 남는지 하나를 뽑기 어렵네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남는 거는 짐이라는 노래고 그거 하려고 했어 내가. 그
노래가 오빠랑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빠가 나는 짐이라는 노래가 진짜 계속 듣게 된다고. 근데 그 노래가 사실 그 노래가 제일 많이 제가 현이한테 얘기해주는 말들인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마이 포킹 로맨스 예, 퍼킹 로맨스. 네. 그 노래가 되게 뭔가 현이랑 이게 또 스포가 되는데 너무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되게 현의 입장으로서 많이 듣다 보니까 계속 근데 마이 퍼킹 로맨스는 정말 어찌 보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진짜로 현이가 바라보는 딱 제아의 느낌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확 가까운 오더라고요. 곡이죠. 네. 노래 들으니까 현의 입장으로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진짜 현의 이야기구나 하니까 계속 아직까지도 그 두 곡이 다 듣고 있지만 네. 그 두 곡이 제일 기억이 나요. 저도요. 지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짐이라는 곡이 가장 크게 와닿는 이유는 정말 아까 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아가 현에게 얘기해주는 이야기처럼 들렸다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만약에 제아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했다면 이 노래를 불렀겠다 혹은 이렇게 편지를 썼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을 정도로 그 곡이 되게 기억에 그렇게 남습니다. 들어주셨다면 제일 다행스럽네요. 또 짐이 어쨌든 제가 첫 번째 나오는 이 파트 1에서 또 타이틀곡 이제 약간 또 이제 가장 대중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제 많이 들리게 될 노래이기도 하고 저도 그 곡을 쓰면서 이번 작업은 특히 짐이라는 노래는 모두가 한 번에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또 바로 이렇게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골국 같은 느낌도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진가 사골국? 그게 또 장기간 차트에 머물 수 있는 한 번 듣고 그죠? 들으면 네.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들을 수 없는 한 번만 들을 수 없죠. 그렇죠. 진하게. 부끄러워. 예전 노래도 혹시 들으셨던 거예요? 다 노력이 노력? 네. 오랜만에 라이프 좀 그리고 오랜만에 네. 오름 라이브 말 오롬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제일 유명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유명한데 앨범을 딱 들었을 때 전 찢어주세요라는 노래 진짜 되게 표현하신 그게 진짜 확 왔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접지도 말고 찢어달라는 게 그 표현이 되게 강렬하게 와서 이게 진짜 경험이 들어간 노래인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진짜 뭔가 진짜 강렬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계속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 이야기처럼 풀어내려고도 하는데 그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또 제가 쓰는 또 언어, 제가 쓰는 어휘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래로 만드는 걸 좀 첫 번째로 하려고 해서 그 찢어주세요라는 곡도 정말로 이렇게 들어주신 대로 보통 우리가 마음을 접는다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접는 거는 또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찢어달라 뭐 그런 되게 아주 1차원적인 노래인데 아이고 또 그걸 들어주셨네요. 너무 강렬하게 와서 그 가사가 많이 그런 일차원적이고 직접적인 가사를 되게 감미롭게 또 어딘가 계속 그 마음속에 어딘가를 자극하는 게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마이 퍼킹 로맨스라든가 어떤
이번에 수록돼 있는 네.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더 이번 앨범은 그런 지점을 건드리는 곡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겁네요. 칭찬 들으니까 되게 해맑아요. 칭찬 오랜만에 들어요. 아마 나오면은 또 많이 듣게 되시지 않을까.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재하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욕 이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따뜻한 사람이네. 아까 쓰레기라고 그러셨 아, 네. 나쁜 놈이라고. 아, 했어요. 나쁜 네. 놈.